다른 행성에 들어온 것은 아닐까요? 신비로운 경관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만 자라는 갈색 해조류, 대왕의 숲을 지나면 자리돔들이 낯선 방문객에게 호기심을 보입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동해 최대의 황금 어장. 해조류와 바위 틈 곳곳은 수많은 물고기들에게는 가장 안락한 보금자리이자 놀이터입니다. 어두운 동굴로 들어가자 천연색의 산호들이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향연을 이루는 이곳은 자연의 보고입니다. 외로운 소마나 새들의 고향 그랬는데요. 막상 와보니까 외롭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갈매기떼가 독도와 함께하고 있네요. 독도에는 괭이갈매기를 비롯해 약 170여 종의 조류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위해안은 그 가장자리에 둥지를 치기 적합하고 인근 해역에 물고기가 많기 때문에 바다새들의 안락한 보금자리가 됩니다. 사람에게는 바위투성이의 해안이 살기에 거칠고 험한 곳으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새들은 그곳에서 잘 살고 잘 번식하고 있습니다. 약 60여 종의 식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130여 종의 곤충이 그 씨앗과 수분을 자양분 삼아 살아가는 섬. 독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괜찮으셨나요? 독도는 역시 아름답죠. 우리 5천만 국민 누구나가 다 와보고 싶은 곳. 그러나 누구나 다 들어올 수는 없는 이곳.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독도 풍광을 보시면서 대한민국의 땅 독도를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독도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들을 반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계획들을 세우셔서 온 가족이 우리 땅 독도 한번 보시는 건 어떨지요? 독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을 아마 반갑게 맞이해 줄 것 같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입니다. 독도에도 어둠이 내렸습니다. 괭이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채웠고 독도의 밤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희가 독도를 쉽게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까지 함께 봤는데 울릉도 때도 그랬지만 독도 정말 아름답고 심지어 자연 그대로의 장엄함까지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한소연 씨 진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래서 독도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 거친 파도와 그 보석 같은 그 푸른 빛깔의 그 바다와 그리고 작지만 힘이 느껴지는 그런 섬이었어요. 예. 이 사람의 손길이 워낙에 잘 닿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네. 뭐 천혜 정말 자연 환경의 보고다. 예. 그러니까 저도 천연기념물이고 자연환경의 보고 이런 네.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오늘 화면처럼 이렇게 속속들이 독도의 모습을 보니까 아, 왜 그런 말을 쓰는구나라는 거를 진짜로 명확하게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사전적으로 60여 종의 그 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 160 정도의 가지 정도의 새가 산다라고 하지만 그냥 독도는 그 자체로 그냥 그 자연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생각밖에는 특별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도는 갈매기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갈매기를 해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대장인지 알아요. 독도의 주인은 우리다. 네. 얘네들이 지키는 거예요. 굉이 갈매기. 근데 왜 괭이 갈매기인지 아세요? 이름이? 왜 갑자기 굉이 갈매기를? 아니, 괭이 갈매기가 수만 마리가 거기서 지키고 있잖아요, 독도를. 예. 부리 모양이 괭이 부리래요. 그 괭이 갈매기가 왜 괭이냐면은 고양이 소리를 낸다고 그래서 괭이 갈매기라고 그런다고요. 고양이, 괭이. 예. 독도에는 이제 괭이 갈매기도 상당히 유명하지만 독도 새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최고죠. 그러니까 울릉도에 다녀오신 분들이 야, 독도 인근에서 잡히는 그 새우가 그렇게 맛있다고. 예, 유명하던데요. 오죽했으면은 요사이 그 유명한 수산물집들 같은 데는 아예 이렇게 종이나 이런 간판 같은 걸로 붙이죠. 독도 새우, 게시 뭐 이런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네. 바다가 워낙 깊은 데다가 독도에서 나는 새우 삼총사들이 있어요. 딱 삼총사. 그 삼총사가 뭐냐면 닭새우가 있고요. 예. 참새우가 있고 꽃새우가 있어요. 꽃새우는 닭새우가.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모양새가 다 비슷한 것 같지만 개성을 다 갖고 있어요. 닭새우 같은 경우는 벼슬 모양을 가지고 있고 또 길이가 한 20cm까지도 커가고 이러기 때문에 탱탱해요, 살이. 진짜. 그리고 딱 한 서너 번 정도 깨물면 그 새우가 가진 특유의 단맛이요. 혀 밑으로 쫙 깔리는 거예요.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제일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닭새우가 됐던 꽃새우가 됐던 껍질을 살짝 벗겨갖고 산채로 그냥 새우회로 아, 새우회를 먹으라고. 1년 중에 가장 언제가 맛있는 줄 아세요? 6월, 7월. 이때네. 지금이야. 지금이네. 지금 가야 돼. 가서 드시면 예. 혀를 깨물지도 몰라요. 지금 가야 돼. 일반적으로 시장에 육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게 새우가 육지새우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르는 편견이거든요. 육지의 일반 새우하고 우리 독도 새우하고 비교적 차이점이 뭐냐 하면요. 육지의 일반 새우는 수심 30m에서 서식을 합니다. 그 다음 민물과 강물이 이제 같이 섞여가지고 서식하는 것이고 이거는 말 그대로 딱 수심 400, 300 그 수준에서만 잡을 수 있는 새우가 이 새우입니다. 그래 맛 차이는 어디서 나냐? 그 30m 수심은 온 수온이 한 15도에서 16도에서 서식을 하는 새우고 이 새우는 수심 2도, 1도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리고 맛 자체는 육질 자체부터 틀립니다. 그럼 맛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 드셔보세요. 자, 울릉도 독도새우 먹으러 오십시오. 아, 독도 인근 바다가 이제 이렇게 해양 생물이 풍부하기로도 참 유명한 곳인데 사라진 것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예. 아쉽지만 사라진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독도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바로 독도 강치예요. 바다 사자의 한 종류거든요. 전 세계에 이제 한 3가지 종류의 바다 사자가 있는데 1900년 초반만 하더라도 뭐 한 3만에서 5만 마리 정도가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 보셨던 갈매기가 위에서 막 날고 있다면은 밑에 이제 바위 같은 데는 누가 쉬고 있냐면은 얘네들이 쉬고 있었을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 어부들이 독도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사실은 이 강치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강치에 욕심을 내 가지고 조선 사람들하고 티격태격하면서 몰래 와서 잡았는데 이제는 이제 식민지를 딱 만들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한 해에 많이 잡을 때는 한 3,000마리가 넘게, 이게 생선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사자를 뭐 똑같은 포유류잖아요. 그거를 3,000마리를 거기서 잡으니까 독도가 완전히 피바다가 됐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부가 아니었던 군인들 같은 경우는 제발 강치 좀 잡지 마라. 독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군사적인 활동까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몇 년 동안 그렇게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많던 강치는 진짜로 가물에 콩나듯 여기저기 몇 마리씩 볼 수밖에 없었고, 어느 순간 이제 그렇게 되니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된 이 강치들, 독도 강치들은 사라지게 되고 말았고요. 결국 1970년대 이후로 새롭게 발견된 강치가 어디에서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멸종되었다라고 일단은 공식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 안타까운 생물이죠. 근데 저는 지금 강치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거든요. 근데 아니 그렇게 많았는데 아니 이게 가능해요? 멸종됐다는 게? 기록에 따르면은 한 6, 7년 동안 14,000마리를 잡았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럴 정도니까 결국은 이 강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때는 독도를 상징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독도를 갔을 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얘기해주기 전까지는 그런 안타까운 어떤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강치의 복원 문제가 더욱더 좀 심각하게 다가오고. 네, 정말 중요한 거네요. 예. 어쨌든 우리의 강치를 좀 지키고 다시 좀 돌아와 준다면, 그렇죠. 어느 곳에라도 좀 살아있다면 재빨리 좀 돌아와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 한 그래서 좀 더 마리라도. 차원 높은 우리가 독도 수호 운동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다른 한편의 책임감을 또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오늘 독도 이야기 실제로 다녀오시고 또 저에게 많은 또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독도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과 함께하고 있고 우리 5천만 대한 국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계획들 세우셔서 이번 여름에 꼭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오늘 정광태 가이드 덕분에 저희가 독도의 또 다른 모습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박광일 가이드는 또 어떻습니까? 사실은 독도가 우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놓은 건 우리가 거기에서 뭔가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하지만 결국 자연한테 빌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연한테 다시 돌려준다면 거기에 주인들은 위에 밑에 있는 살고 있는 생물들일 테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또 독도가 뭐 그냥 막 정치적 막 이런 어떤 복잡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국토의 한 부분으로서 원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생각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름다운 섬, 기백이 느껴지는 섬, 오늘 특별한 독도로의 여행이었습니다. 독도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저희도 좀 뿌듯함을 느꼈는데요. 자,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밤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숨은 한국 찾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기 위해서 그 옛날에 어렵게 여기다가 글씨를 새겨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갈매기야. I just wanna feel something today. I just wanna